미국 실리콘밸리의 명문 과학고에 다니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한국의 대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면서 단 2주 만에 인생이 바뀌게 되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로 미국 실리콘밸리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학생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든 워커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인근 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이죠. 적어도 지난 여름까지는 그랬습니다. 진로 상담 선생님이 제 책상 위에 팸플릿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K기업 글로벌 청소년 인턴십. 처음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제가 왜 거기에 가야 할까요? 한국은 그저 엄격한 학교 문화와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 군대식 회사 문화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유튜브에서 본 한국의 지옥 같은 수능 영상이 제 머릿속 한국 이미지의 전부였으니까요. 친구 브라이언이 이력서에 한 줄 더 채우는 셈 치자라는 농담에 그냥 지원서를 냈습니다. 당시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출발 하루 전 CNN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북한, 동해상의 미사일 발사. 한반도 긴장 고조. 화면에선 군사 전문가들이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어요. 내일 한국행이 과연 맞는 결정일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항상 이런 위험 속에서 살아왔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적은 없어라며 안심시켜 주셨어요. 어머니도 거들었죠. 그리고 프로그램 주최 측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연락이 왔을 거야. 걱정 말고 가봐. 결국 불안한 마음으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처음으로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 그리고 그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미국에서 출발한 게 맞나 싶었어요. 뉴욕 JFK 공항에서의 혼잡함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으니까요. 로봇이 영어로 말을 걸며 자율주행하면서 저희를 세관으로 안내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게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소리 지르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어디서 봤는지 친구에게 물었어요. 웃으면서 비밀번호는 없어. 공공 와이파이야. 그냥 접속하면 되라고 대답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직접 스마트폰을 확인했죠. 정말 비밀번호 입력 없이 초고속 인터넷이 즉시 연결됐어요. 속도도 미국 집에서 쓰는 유료 인터넷보다 빨랐습니다.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어요. 이런 게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한국 사람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에 계속 놀랐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건물들은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가득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고층 빌딩들이었죠. 직선적인 박스 형태가 아니라 유기적인 곡선을 그리며 하늘로 솟아 있었고 건물 외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하늘을 반사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물결 모양의 독특한 외관으로 기존 건축물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었고 일부 아파트 단지는 옥상에 공중정원이 있었어요. 밤이 되자 건물들의 LED 파사드가 켜지며 도시 전체가 예술 작품처럼 변했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고 QR코드만 스캔하면 모든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체도 없었어요. 도로 위 차들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건 그냥 동아시아 국가가 아니야. 제 머릿속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새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삼성전자 서울 R&D 센터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놀라웠어요. 역마다 설치된 스크린도어, 매 칸마다 있는 와이파이, 그리고 깨끗한 객실.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됐죠. R&D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충격이 왔어요. 건물이 마치 우주선처럼 생겼달까요? 통유리로 된 외관에 햇빛이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멘토 김준호 씨는 고등학생인데도 우리 회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제이든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생이 대기업 회의에 참여한다니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점심시간에 들어선 직원 식당은 마치 호텔 뷔페 같았어요. 입구에서부터 풍겨오는 음식 향이 먼저 저를 반겼습니다. 한쪽에는 갓 지은 흰쌀밥과 오곡밥이 김이 모락모락 나며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5가지 색의 신선한 샐러드 바가 있었어요. 한식 코너에서는 뚝배기에 끓고 있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갓 구워낸 불고기와 제육볶음이 있었고 양식 코너에는 스테이크와 파스타도 준비되어 있었죠. 심지어 채식주의자를 위한 별도의 코너까지 있었습니다. 계절 과일들도 깔끔하게 슬라이스되어 제공됐어요. 제가 선택한 건 한식 세트였는데 첫 입을 먹는 순간 놀라웠어요. 된장찌개는 깊은 맛이 우러나오며 구수했고 불고기는 달콤한 양념이 고기에 완벽하게 배어 있었죠. 반찬으로 나온 김치는 아삭하면서도 묵직한 감칠맛이 있었고 시금치 나물은 깔끔하게 입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거 진짜 회사 식당 맞아요? 구글 캠퍼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는데. 김준호 씨는 직원들의 건강이 회사의 자산이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프로젝트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본 차세대 웨어러블 기술이었어요. 제가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개발팀과 함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는 거였죠.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 인턴십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턴십 3일째, 저는 이곳의 가장 큰 자산이 첨단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침 회의에서 김준호 씨는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제 이름을 명확히 언급하며 발표했습니다. 부장님이 실제로 메모를 하면서 제 의견을 경청했고 나중에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기도 했어요. 제이든 씨,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이건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초안이 실제로 디자인팀에 전달되었으니까요. 사실 제가 제안한 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웨어러블 기기의 UI가 너무 복잡하다고 10대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아이콘으로 바꾸면 어떨지 제안했을 뿐이죠. 예를 들어 심박수 측정 아이콘이 의학 교과서에 나올 법한 심장 그림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이모티콘으로 사용하는 간단한 하트 모양이면 어떨까 하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믿기지 않게도 단 4시간 만에 디자인팀에서 제 아이디어를 적용한 프로토타입 스케치를 보내왔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메뉴 구조를 완전히 개편해서 가장 많이 쓰는 5가지 기능은 한 번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아이콘을 10대들이 SNS에서 자주 쓰는 스타일로 새롭게 디자인했더군요. 심지어 제가 언급한 컬러 팔레트까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부장님은 이 초안을 가지고 별도 미팅까지 잡았어요. 화상회의로 미국, 유럽 지역 마케팅팀까지 참여한 자리에서 미국 10대 인턴의 아이디어라고 제 제안을 소개하셨고 모두들 진지하게 메모하며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 김준호 씨는 인턴들을 위해 회식을 준비했어요.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권하는 방식, 잔을 채워주는 손길, 모든 게 배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김준호 씨가 제게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건넸을 때였어요. 제가 회의에서 했던 발언들이 얼마나 팀에 도움이 되었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제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사실이 감동이었어요. 사내 게시판의 명절 선물 나눔,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 봉사 같은 공지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느껴졌어요. 첫 주말, 저는 혼자 서울 야경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저녁 9시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이상하게도 무질서함은 없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빛나는 건물들 사이로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심지어 많은 여성들이 혼자서 밤길을 걷고 있었죠. 문득 지난 학기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우리 학교 근처 상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죠. 그 일 이후 학교에서는 또 한 번 비상대피 훈련을 했고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사려고 했는데 점원이 웃으며 컵라면 드세요? 직접 끓여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서비스였습니다. 컵라면을 받아들고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고 있었고 몇몇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모두 늦은 시간이었지만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우리 동네였던 것 같다. 이 생각이 스치자마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는 총기 사고, 마약, 폭력 같은 것들을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이었는지 이곳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인턴십 두 번째 주 한국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날이 왔어요. 서울 강남의 한 과학고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대학 캠퍼스인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AI와 데이터 과학을 주제로 공동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한국 학생들의 지식 수준에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제이든,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CNN과 RNN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이건 고등학생의 발언이 맞나요? 딥러닝 아키텍처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니. 미국에서는 대학원생들이나 다루는 주제인데 말이죠. 점심시간에 본 학교 급식도 놀라웠어요. 정갈한 식판에 밥, 국, 반찬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신선해 보였고 건강에 좋아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점심이 아니라 학생을 존중하는 사회의 철학이 담긴 밥상이야. 방과 후 학교 시설을 구경했는데 최신 장비가 갖춰진 과학실, 3D 프린터가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심지어 AI 연구실까지 있었어요. 이건 고등학교가 아니라 연구소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학생들이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인턴십 마지막 날 환송식에서 멘토들이 각 인턴에게 개인화된 선물을 준비해왔어요. 저에게는 제가 제안했던 웨어러블 기기의 초기 프로토타입과 팀원들의 메시지가 담긴 카드가 있었습니다. 제이든, 당신의 신선한 시각이 우리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언제든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버스 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단 2주였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중 하나였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학교 와이파이는 자주 끊겼고 급식은 여전히 냉동식품 위주였어요. 귀국 후 일주일째 되는 날 수학 시간 중에 교내 방송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모든 학생들은 책상 아래로 숨으십시오. 또 하나의 총기 위협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오보였지만 그 순간 저와 그부들은 책상 밑에 웅크리고 20분을 보냈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서울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고르던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었구나. 그날 밤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느낀 건 단순히 발전된 기술이나 효율성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3개월 후, 저는 한국의 외국인 대상 과학고 특별 과정에 합격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엔 그저 이력서를 위한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제 미래의 방향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나 교육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공동체란 무엇인지, 진정한 안전과 존중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출국 전 마지막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브라이언이 물었죠. 정말 갈 거야? 여기 모든 걸 두고.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난 모든 걸 버리는 게 아니야. 더 나은 것을 찾아가는 거지.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어요. 한국은 내게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첨단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줬어요. 이제 저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들립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삼성 인턴십 동료들과의 단체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김준호 씨의 말을 떠올려요. 제이든, 당신은 이제 한국의 일부입니다. 언제든 돌아오세요. 네, 저는 돌아갑니다. 이번엔 이주가 아니라 제 미래를 위해서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내일은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관심과 사랑이 담긴 따뜻한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날들 되세요.